자, 또 저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개발론에 있는 유일한 계산 문제죠. 입지계수. 자, 일단 입지계수가 21에 나오고, 또 언제 나왔습니까? 27에 나왔어, 27에. 그러니까 얘가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얘를 안 하자니 너무 껄쩍지근해요. 왜 그렇습니까? 28에 안 나왔고, 29에 안 나왔고, 30회 왠지 나올 때가 된 듯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올해 3월에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어마무시하게 어려운 입지계수 문제가 나왔어요. 그 정말 평가사 강의 그 해설 적어주면서 정말 찢어버리고 싶더라고 진짜. 저도 그 정도로 어려운 거 나왔어요. 우리 시험에는 계산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해야 될 시기가. 자, 그러면 얘는 일단 자, 도시별 산업별 고용자 수를 나타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표가 고용자 수를 지금 나타낸다는 거예요. 뭐 큰 논점은 아니고요. 그리고 섬유 산업을 대상으로 입지계수를 산정하라고 되어 있죠. 입지계수. 입지계수는 뭘 산정하기 위한 지표인가요? 지역의 기반 산업이 무엇입니까? 이 기반 산업이 무엇인지를 찾는 지표죠. 기반 산업이 무엇입니까? 자, 그러면 한번 입지계수 공식을 한번 봐요. 입지계수. 입지계수 공식은 일단 X산업. 이게 지금 섬유산업이 이 X라는 게 이게 섬유산업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자산업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X산업은 중요치 않고 공식이 항상 지역의 산업 구성비를 일단 찾는 거예요. 분자에 지역의 산업 구성비라고 되어 있으니까 분자인 지역의 산업 구성비를 찾고 그걸 전국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입지계수의 공식은 이 공식을 암기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제가 기반 산업을 찾는 방법을 여기서도 한번 더 해볼 테니까 기본 강의 외에 여기서도 한번 더 해볼 테니까 한번 잘 봐요. 우리 요약집에 들어가 있는 입지계수 산정의 표랑 얘가 완전히 틀려. 우리 요약집에 들어가 있는 표는요, 요쪽에 왼쪽에 산업이 나와 있고 요쪽에 도시가 나와 있어요. 근데 얘가 뒤바뀌어 있으니까 지금 굉장히 낯설어 보일 거야. 그럼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야. 일단 A도시만 한번 보자고. A도시만. 지금 이 입지계수의 논점은 A도시에는 섬유산업도 있고 전자산업도 있는데요. 요쪽에 있는 거 요거 보지 마셔. 이건 내가 미리 계산해 놓은 거니까요. 자, 요걸로 보죠 그럼. 자, A도시에는 섬유산업도 있고 전자산업도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게 기반 산업입니까? 이걸 찾는 거죠. 다시 A도시에는 섬유산업도 있고 전자산업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둘 중에 어떤 게 기반 산업이냐는 거예요. 어떤 게. 그러면 항상 A도시에 특화되어 있는 산업은 전국 평균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전국 평균이라. 그럼 어떻게 전국 평균하니? 그러면 첫 번째, A도시의 섬유산업과 전자산업 중에 어떤 게 기반 산업입니까? 그럼 일단 A도시의 섬유산업과 전자산업이 어떤 산업 구성비를 가지고 있습니까? 산업 구성비를 찾는 거예요. 산업 구성비. 이 A도시의 산업 구성비. 그리고 그걸 전국 산업 구성비랑 비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 공식이에요. 지역의 산업 구성비를 찾고 그걸 전국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아주 쉽다 이런 거예요. A도시에 지금 섬유와 전자 산업이 있는데 A도시의 전체 노동자 수가 지금 400명이잖아요. 400명 중에 섬유 산업에 250명이 종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400명 중에 250명이니까 50%가 넘죠. 그래서 250 나누기 400 하면 이게 0.625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62.5%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250 나누기 400. 그리고 전체 400 중에 전자산업은 150명이 종사하고 있잖아요. 150명이. 그러면 50% 미만이죠. 이게 150 나누기 400 하면 37.5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62.5를 A도시에 섬유산업의 산업 구성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부터 읽으면 섬유산업을 대상으로 측정한 A도시에서의 산업구성비. 그리고 요 37.5%를 A도시에서 측정한 전자산업의 산업구성비. 이걸 뭐랑 비교한다고요? 전국 평균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전국의 산업구성비라는 건 전국 평균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국 평균. 그럼 보자고요. 전국도 해석해 보자고요. 자, 전국도 역시 평균을 때리는 거니까 전국도 역시 산업은 섬유와 전자산업 두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전국 산업구성비는 어떻게 되냐. 전체가 2,000명인데 섬유산업에 지금 1,000명이 종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섬유산업을 대상으로 측정한 전국 평균의 산업구성비는 50%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자산업을 대상으로 측정한 전국 평균의 산업구성비도 50%고.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해보자고요. 전국의 산업구성비, 섬유산업을 보고 섬유산업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죠. 섬유산업은요, 전국 평균적인 산업구성비가 50%예요. 50%. 그런데 A도시를 봤더니 A도시의 섬유산업의 산업구성비가 62.5%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잖아요. 전국 평균을. 그러니까 A도시의 기반 산업이 섬유산업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는 산업이니까 A도시에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전국 지금 평균이 전자산업은 50%인데 A도시는 37.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하면 A도시에는 전자산업이 열악한 산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반 산업이 뭡니까? 그러면 이런 입지계수를 산정하지 않고 전국 산업구성비와 지역의 산업구성비를 비교해서 지역이 더 높냐 요걸 가지고 특화되어 있는지 바로 찾을 수 있는데 지금 출제 문제가 섬유산업을 대상으로 입지계수를 측정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입지계수. 그럼 입지계수는 항상 지역의 산업구성비를 전국의 산업구성비로 나눠주면 되니까 자, 섬유산업을 대상으로 볼게요. 섬유산업을 대상으로 A도시의 섬유산업의 입지계수는 50분의 62.5 이렇게 되는 거예요. 50분의 62.5 1%를 좀 넘겠죠. 그럼 한 번 더 해보자고요. 자, B도시를 대상으로 한 섬유산업의 산업구성비는 전체가 500이잖아요. 전체가 500. 그리고 지금 여기가 딱 절반 250이니까 여기가 50%예요. 50%. 전자산업은 뭐 할 필요도 없잖아요. 여기는 B도시 아니 섬유산업만 물어봤으니까 섬유산업의 산업구성비만 측정하면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B도시에서 섬유산업의 입지계수는 뭡니까? 50분의 50이죠. 이게 지역의 산업구성비 50을 전국 평균 50으로 나누는 거. 1 이렇게 되는 거죠. 1. 그 다음에 C도시의 섬유산업의 산업구성비는 전체 1100명 중에 500이니까 500을 1100으로 나누면 45.4가 딱 되는 거야. 그래서 C도시의 섬유산업의 입지계수를 구하세요. 45.4를 50으로 나눈 거야. 공식으로 치면 50분의 45.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는요, 요령이 있어요. 섬유산업의 입지계수를 구체적으로 측정하라는 게 아니라 입지계수가 높은 도시 순으로 나열하세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모인 전국의 산업구성비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A도시든 B도시든 C도시든 입지계수를 산정하기 위한 전국의 산업구성비는 50으로 똑같은 거예요. 50으로. 그러면 결국 입지계수의 크기는 뭘로 결정됩니까? 지역의 섬유산업의 산업구성비의 크기, 수치가 클수록 이 지역의 산업구성비 수치가 클수록 입지계수가 커지겠죠. 그러니까 A도시가 62.5니까 입지계수를 산정해도 분모가 항상 50으로 똑같으니까 A도시의 입지계수가 크겠죠. 정확히 수치를 계산 안 해도. B도시는 50이고 C도시는 45.4니까 A, B, C 이 순서대로 입지계수는 나열이 되겠죠. 이게 이제 요령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까요? 자, 27회 이게 이제 가장 마지막에 나온 기출인데 자, X산업의 입지계수를 2를 초과하는 도시를 고르세요. 이렇게 했어요. 2를 초과하는 거. 그럼 또 입지계수의 공식을 잠깐 봐요.
입지계수는 분수 형태로 측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아래가 또이또입니다. 그러면 1의 수치가 나오죠. 그리고 1을 초과합니다. 그러면 지역의 산업 구성비가 더 큰 거야. 전국의 산업 구성비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론 문제에서는 입지계수를 측정해서 입지계수가 1보다 크다. 즉 지역의 산업 구성비가 전국의 평균보다 크다. 그러면 특화되어 있는 산업이죠. 이렇게 분석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얘도 역시 뭔가 순서를 물어보는 그런 형태잖아요. 그러면 일단 전국을 항상 먼저 보는 게 요령이에요. 왜? 모든 도시, 어떤 도시든지 전국 평균이랑 비교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일단 체크를 좀 해보자고요. X산업을 대상으로 입지계수를 측정하세요. 그러면 일단 전국을 한번 보자고. 전국. 자, 전국을 해석을 이렇게 해줘야 돼. 전국적으로 산업은 두 가지 산업이 있어요. X와 Y 산업 두 가지가 있는데, 전국은요, 노동자 수가 전체 6,250명인데, 그 중에 X 산업에 3,350명이 종사하고 있다는 거야. 종사하고. 이렇게 해석해 줘야 돼요. 자, A도시도 한번 해석해 볼까요? A도시에도 산업은 X와 Y 두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A도시에는 전체 노동자가 1,000명인데, 그 중에 400명이 X도시에 종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A도시에서의 X도시 산업 구성비는 얼마라고 해주면 돼요? 40%. 40%. 이렇게 측정하면 되는 거예요. B도시에는요, B도시도 마찬가지예요. 자, X산업도 있고, Y산업이 B도시에도 있는데, X산업의 산업 구성비가 얼마예요? 그러면 전체 2,000 중에 1,200이니까, 2,000에 60%잖아요. 60%. 요렇게 X산업의 지역별 산업 구성비를 구하는 거죠. 그럼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요거 한번 보자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자, 지금 요 표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X산업을 대상으로 보는 거죠. X산업. 전국의 X산업 구성비는 6,250 중에 3,350이 종사하고 있어요. 바로 요 놈이에요. 6,250에서 3,350. 제가 계산했더니 53.6%예요. 6%. 자,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입지계수가 1을 초과하는 도시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일단 전국 평균은 53점으로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지역별 산업 구성비를 측정해서 53.6%보다 더 큰 큰 구성비를 가지고 산업 구성비를 가지고 있다면 1보다 넘겠죠. 자, A와 B는 쉽게 우리가 찾았잖아요. 1,000명 중에 400명이니까 40%. 그런데 53.6%보다는 적잖아요. 그러니까 1보다 작은 수치를 갖겠죠. 그러니까 얘는 X예요. 얘는 일단 아니야. 그 다음에 B도시는 2,000명 중에 1,200명이 종사하고 있으니까 60%예요.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죠. 그럼 입지계수는 1을 넘는다고 봐야죠. 요거 하나 찾았어. 그 다음에 C도시는요, 1,150명 중에 650명이 X산업이 종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650을 1,150으로 나누면 제가 계산한 게 56.5%예요. 그러면, 전국보다 웃돌고 있군요. 1보다 초과하는 거예요. 입지계수를 산정하면. 자, D도시는 2,100명 중에 1,100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100을 2,100으로 나누면 52.3%예요. 얘보다 낫죠? 근소하지만, 그러니까 너도 정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입지계수를 산정하게 되면 입지계수는 지역의 산업구성비를 전국 산업구성비로 나눈 거니까 입지계수가 1을 초과합니다. 그럼 B도시, C도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얘는 여러 번 반복으로 좀 해줘야 돼요. 우리가 자주 풀었던, 제가 자주 강의 내용에 다루던 내용은 아니니까요. 자, 다음에 또 다른 문제로 뵙겠습니다.